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평양 24시는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특종을 여러분께 발표해 올리고자 합니다. 김정일의 사망에 김정은이 개입되어 있다. 매우 놀라운 사건이 평양 24시의 끈질긴 추격에 의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최근에 입국한 북한의 최고의 탈북자들과 또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휴민트들을 통해서 그동안 김정일이 급사한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김정일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배경에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행동이 있었다. 이런 매우 중대한 사건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김정일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특별열차의 내부 모습입니다. 자, 김정일은 겁이 많아가지고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걸 빼고는 계속 기차로만 다녔습니다. 김정일의 특별열차는 거의 특급 호텔 수준으로 개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항상 열차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월 19일 날에 북한의 중앙 TV에서 처음으로 김정일의 사망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사망 날짜는 17일 오전 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중앙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 1. 김정일은 이미 2006년도부터 8년도 사이에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응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게 되면 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경우인데 쓰러진 이후에 꽤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도 급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응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죽는 경우는 병원의 어떤 혜택을 못 보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급사할 경우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하면 응급치료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죽어나가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24시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멀쩡히 걸어나가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김정은이 다시 재발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여기에 응급치료진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방치했다.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의 응급치료를 막고 고의적으로 김정일을 죽게 만들었냐?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정일이 김정은에 대한 우물점을 품기 시작한 것은 죽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자기 아들에게 후계자를 물려주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지켜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김정일의 친여동생 김경희, 이 김경희가 오빠에게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 김정은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나겠다. 왜? 김정은이가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 내면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자, 이걸 솔직한 심정을 김경희가 오빠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이미 그런 느낌을 받았죠. 얘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여러 행동들 가운데 아버지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김정은은 스위스에 유학 갔을 때 이미 외톨이가 돼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왔었고 고양이에다가 불 달아가지고 도망치게 하다가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현성호를 스위스에 파견해가지고 김정은의 마음 컨트롤을 시킨 적은 있는데 다 성장한 아들을 평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이지만 성장 과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김정일은 자기의 측근이었던 장성택에게도 물어봤고 리영호 청참모장에게도 물어봤고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기남 당비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쭉 물어보는데 여기 김양곤 당비서도 있죠. 수령이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 자신도 팩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보고받고 나서는 자기 아들 김정은이에 대해서 갸우뚱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일이 여동생 김경희나 장성택이나 김정은에게 문제가 있다 이걸 감지하고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이 소식을 김정은이 알은 거죠. 자기가 권력자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혹시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미 그때에는 김정남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김정남이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김정일이 간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김정일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함부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있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명분을 삼아가지고 골라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김정은은 숙청할 때 명분도 아무것도 없고 또 숙청하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성택 일당을 숙청할 때 그 고사기관총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처리했습니까? 네? 그 끔찍한 내용은 저희가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참한 것인데 이미 김정일이 예상한 대로 김정은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일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쇼크가 왔을 때 바로 응급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굽사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거죠. 자, 이게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바로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도 김정일에 의해서 비슷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도 바로 김정은과 유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권력을 김정일에게 맡기고 났더니 90년대 중반 김일성이 죽기 전에 김일성에게 우연하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자, 수령님, 지금 인민들이 배급을 못 타가지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충신이죠. 김일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를 갑자기 현지시 잘 나갔는데 실제로 배급이 안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배급이 안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김정일을 불러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각 회의를 소집합니다.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모든 권력은 김정일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때 김일성이 아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 들게 합니다. 이 자식에게 맡겼다가는 나라 거덜내겠구나. 그래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김정일은 극렬 반대합니다. 자, 남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다시 김일성이가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모습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이 대한민국에 가는 것을 엄청 반대했는데 그때 묘양산 특각에서 김일성이 똑같은 사례, 김정일이 죽을 때가 똑같은 심장 쇼크가 옵니다. 김일성이 이날 새벽 2시에 심장 쇼크로 사망을 하는데 김일성 역시 나이도 있고 심장 문제가 있지만 24시간 의료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 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쓰러졌다고 해도 바로 응급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묘양산에 들어갔던 응급 헬기 2대 가운데 한 대가 폭파가 됐고 한 대만 살아나왔습니다. 북한 평양 내부에서는 김정일이 일부러 아버지의 응급치료를 막아서 굽사하게 만들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김일성을 죽게 만든 게 바로 김정일인 거죠. 왜냐? 김일성이 권력은 다 뺏겼지만 북한 인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중앙방송 TV 앞에서 김정일이 앞으로 후계자가 아니고 김평일이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할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은 권력을 완전히 쥐는 순간 그거는 아버지 김일성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에 배급이 안 돼가지고 김일성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김정일에게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데 김정일이 아무리 권력을 다 쥐었다고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김일성이가 사용했던 묘양산 특각 김정일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의 원한, 자기 아버지의 원혼이 깃든 이 별장을 놔두게 되면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애용했던 묘향산 별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김일성 사망의 불투명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많은 간부들을 죽였는데 신통이도 김정일이가 가장 총애했던 가장 아꼈던 이런 장군들과 자기 가족을 쌍거리 죽였습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에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가장 먼저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이 김정일의 완전한 축군입니다. 자, 김정각 인민군 청정치국 제1부국장, 군인 3명은 인민군대 노동당 책임자, 인민군 행정 책임자,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세 사람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희가 나와 있는데 이미 강철한 TV는 김경희가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가짜입니다. 가짜. 김경희가 이미 김정은을 파악했죠. 장성택 역시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처형하려고 할 때 김경희가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모부까지 죽였냐.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 또 김정은의 권력을 뺏으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김정일이 자기에게 의구심을 품었을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때 김정일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던 사람들 싸그리 다 그냥 숙청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장성택이라든지 김경희,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그리고 김양곤까지. 이 김양곤은 잠깐 쓰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위장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김정일의 핵심 측근들인데 김정은에 의해서 모조리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김정일의 사망과 다 연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정은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불안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김정일의 4번째 부인입니다. 고영이가 이 김옥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이 김옥을 끝끝내 다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사람 모두 김정일의 핵심 측근들이었습니다. 김정각, 김영춘, 장성택. 자, 왜 이런 사람들을 김정은이가 싸그리 몰아냈냐? 자, 김정일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권력을 지키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사람들을 모조리 사라지게 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앙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12월 17일. 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통쾌한 날입니다. 시대의 독재자 김정일이 사라진 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김정일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했던 것처럼 본인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빨리 죽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팩트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 그리고 최고위층 탈북자를 통한 여러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취득한 결과 김정일이 새벽 8시 반에 기차를 타고 나오는 와중에 새벽에 나오는 와중에 기차 안에서 급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급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24시간 최고 의료진이 응급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급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의 이 잔인부도한 겉으로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다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줄을 끄는 게 바로 김정은이다. 이런 팩트를 오늘 여러분께 자세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평양 24시를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에 동참하신 한 분 한 분 평양 24시를 후원해 주시는 또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